자, 시작해봅시다. 자, 페이지 206쪽이고요. 자, 이제 화학원의 마지막 8강, 생명 속의 화학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단원, 4단원이 이제 닮은 꼴 화학 반응이었는데, 기존에 배웠던 게 산화환원,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염기입니다. 뭐, 선생님이 처음에 이 단원 들어갈 때도 이야기를 잠깐 좀 했었었는데, 이 생명 속의 화학 빼고 이제 나머지 이제 산화환원이나 이제 산과 염기 부분은 학생들이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정말 어려워서 그러는 것이냐? 아, 물론 문제를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렵게 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실제로 산화환원이나 산염기 부분은 도리어 이제 학습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규칙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화학 원 내용 말고 화투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약간 접목을 시킨다면은 충분히 문제 쉽게 풀 수 있는 단원이니까, 앞에 있는 단원에 비해서 뒤에 단원의 양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 더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내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8강 생명 속의 화학은 쉬어가는 부분이죠. 그치? 쉽게 여러분들이 정리만 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름 그 단원명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생명 속의 화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생명공학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공학에서 어떤 물질들, 영양소들, 아니면은 또는 예를 들어 핵산 같은 것들, 그런 단백질류 같은 것들이 뭐 우리 생명공학에서는 얘네들이 어떤 역할들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을 배웠다면은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그런 각각의 물질들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굉장히 심도 있게 내용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 분자 구조의 특색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아미노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의 구성 단위체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거대 분자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죠.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물이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란 말이죠. 이때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세포의 주성분이면서 효소의 중성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물질이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아미노산의 기본 단위체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게 되고요. 이때 요 아미노산은요, 결과적으로 구성 원소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아미노산 같은 이런 물질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백질, 이런 단백질을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몸에서 영양소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영양소다 해서 우리가 이제 주 에너지원 또는 3대 영양소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하게 되는데, 3대 영양소는 모두 공통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를 가지고 있죠. 근데 자연에서 저 탄소, 수소, 산소가 결핍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현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 단위체인 아미노산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 질소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도 살펴봤다시피 공기 조성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질소 기체입니다. 그만큼 질소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 질소를 직접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질소 고정작용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질소의 순환 과정을 거쳐 우리가 질소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버 보슈법에 의해서 질소 비료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죠. 자, 어찌됐건 이제 지금은 질소를 좀 자유자재로 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저 질소가 결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식의 이제 아미노산은 탄소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저는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가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때 아미노산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은 총 20종류가 있죠. 20종류가 있는데 모든 아미노산들은 다 기본 골격은 비슷합니다. 그 말은 아미노산도 결과적으로 탄소화합물의 일종이고요. 이때 탄소가 기본 주축입니다. 이때 탄소가 손을 4개를 뻗어서 각각 원자나 또는 원자단을 결합시키게 될 거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원자 또는 어떤 원자단을 결합하느냐, 이때 탄소에서 한쪽 부분은 COH, 우리가 보통 카복실산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원자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자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카복실기라고 하는 원자단이 붙어 있고요. 또 한쪽은 NH2 부분이 붙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미노기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은 H, 수소가 붙어 있고요. 나머지 한 손에는 우리가 보통 R이라고 적은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알킬기라고 읽었지만 지금은 곁사슬이라고 이제 읽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자 또는 원자단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인 이유는 나머지 구조는 다 동일한데 요 위쪽에 붙는 저 곁사슬에 어떤 원자가 붙느냐 또는 어떤 원자단이 붙느냐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알킬기의 종류가 20종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미노산의 종류도 20종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기본 골격은 저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도리어 저 곁사슬보다 더 여러분들이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게 바로 요 COH, 바로 카복실기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요 NH2 아미노기, 요 두 부분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지금 현재 COH, NH2가 지금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는지가 확인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구조식으로 한번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탄소가 있고요. 여기 이제 알킬기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수소 붙어 있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양옆에 COH와 NH2 부분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복실기는 C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를 카복실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미노기는 NH2 요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이제 아미노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카복실기는 어떤 형태로 붙어 있느냐? 여기에 탄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탄소가 손을 두 개를 뻗어서 산소를 붙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산소, 수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구조가 바로 카복실기 구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NH2 아미노기 같은 경우에는 질소가 손을 뻗어서 수소, 수소 이렇게 붙잡고 있는 구조가 이제 각각 아미노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카복실기와 아미노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화학원에서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기초인 탄화수소뿐만이 아니라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었거든요. 근데 그 탄화수소 유도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복실기나 아미노기처럼 어떤 원자들이 모여서 원자단을 구성하고 있을 때 저 각각의 원자단 덩어리들이 어떤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독특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원자단을 작용기라고 표현하면서 그 작용기들이 붙어있는 탄소화합물들을 우리가 탄화수소 유도체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생명 속의 화학에서 우리가 지금 아미노산을 통해 그 당시에 배웠었던 작용기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요 카복실기라고 하는 부분은 산성의 성질을 나타내는 그런 작용기예요. 그러니까 저 COH가 붙어 있으면은 그 분자 구조가 산성 구조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CH3COH.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세트산. 이 아세트산이 바로 산성 부분을 띠고 있는 그런 어떤 산성 물질의 대표적인 예였죠. 그랬을 때 이 녀석 뒤에 붙어 있는 이 COH가 바로 카복실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산성을 띠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NH2 붙어 있는 부분 있죠. 요 아미노기라고 하는 것은 도리어 염기성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자 구조 내에 NH2가 붙어 있으면은 쟤는 염기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보는 아미노산의 구조는 보시는 것처럼 카복실기라고 하는 산성 부분을 띠고 있는 부분과 아미노기라고 하는 염기성을 띠고 있는 부분이 각각 서로 양쪽에 달려 있고요. 알킬기의 종류가 20종류가 있고 어떤 게 붙느냐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교재 보시면은요. 지금 아미노산의 구조 그림 나와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여기 부분, 요 알킬기에 H가 붙으면은 글라이신이라고 하는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요. 위쪽에 CH3가 붙어 있으면은 알라닌, 그 다음에 위쪽에 CH2랑 SH가 붙어 있으면은 이것은 시스테인, 뭐 이런 식의 이름들을 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외워야 되나요?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여러분들한테 요 알킬기 같은 경우로 뭐 어떻게 붙었으니까 이름이 뭐냐? 얘네들 이렇게 뭐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근데 그 밑에 보시면은요 아미노산의 양쪽성이라는 성질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양쪽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의 반응에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우리가 이제 양쪽성 물질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뭐 어디서나 이제 양쪽성 물질들이 좀 표현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통 금속 같은 경우에는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죠. 그죠? 물론 이제 금속의 반응성 여부에 따라서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야지 이제 산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내놓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일반적인 금속들은 염기성 물질과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알루미늄 있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산성 물질에도 반응하고 염기성 물질에도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늄은 산과 염기에 모두 반응하는 물질이다 해서 우리가 양쪽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양쪽성 물질의 뜻이 이제 산과 염기에 둘 다 반응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됐나요? 마찬가지로 이 앞서 우리가 산화환원 파트 그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은 산화환원 파트랑 그 다음에 더 이어서 산염기 파트를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음에 할 때는 중성 상태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실제로 산화환원을 거쳐가지고 물이 실제로 산 또는 염기로 작용하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었거든요. 기억나시죠? 물은 어떨 때는 산으로, 어떨 때는 염기로 사용되는 그런 물질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반응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양쪽성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아미노산도 양쪽성의 성질을 가진다는 이야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분자 구조 내에 산성과 염기성 부분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보통 탄소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에 물과 친한 부분이 들어있지 않다면요, 물에 잘 용해가 안 되거든요. 오케이? 원래 여러분들 기존에 앞에 살펴봤었던 탄화수소도 전부 무극성 분자 아니었습니까? 탄화수소는 전부 무극성 분자예요. 탄소와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은 얘네들은 모두 다 무극성 분자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용해가 안 됩니다. 특히나 분자의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물에 더욱더 용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탄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극성 용매인 물에는 용해가 안 되는데 무극성 용매인 사야마탄소 같은 이런 무극성 용매인 용해가 되거든요. 그치? 그거는 뭐 이제 원래 극성과 무극성의 성질이니까. 그런데 이 사실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도요, 탄소화합물이 기본 주축이다 보니까 원래는 얘네들 자체는 원래 물에 잘 용해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과 별로 친하지 않은 소수성기 부분이 있어요. 소수성기 부분이. 그런데 분자 구조 내에 물과 친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물과 친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친수성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분자 구조 내에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기 부분과 물과 친한 친수성기 부분이 동시에 있으면은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일 소수성기 부분이 더 크다 이러면은 거의 물에 용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일부만 용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근데 만일 친수성기가 더 크다 이러면은 이때는 물에 그나마 좀 용해가 잘 되는 거죠.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런 COH나 NH2 같은 것들을 뭐라 불렀다 그랬죠? 작용기라고 불렀다 그랬죠? 맞지? 근데 작용기의 종류가 8가지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여러분들 전 선배들이 배울 때는 8가지의 작용기들을 배웠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본 게 이제 2가지예요. 또 하나만 더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알킬기, 그러니까 겨사슬 같은 어떤 원자나 원자 단 덩어리가 있겠죠. 거기에 OH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OH가. 그랬을 때 이 녀석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코올 계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코올 계열들이 대표적인 예로 이 겨사슬에 CH3가 붙고 그 뒤에 이제 OH가 붙으면은 아 얘는 메탄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C2H5OH 이렇게 되면은 아 얘가 에탄올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거든요. 뭐 C3H7OH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프로파놀이다. 뭐 C4H9OH 이렇게 되면은 이게 부타놀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막 붙이거든요. 이게 뒤에 모두 다 OH 부분이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 모두 다 지금 이제 모두 알코올 계열들인 거예요. 그런데 요 알코올 계열의 요 OH가 물과 친한 친수성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요 겨사슬 있죠. 요 겨사슬이 다 요게 지금 현재 CH3, C2H5, C3H7, C4H9 다 탄소랑 수소로만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구조가 뭐가 되는 거야? 구조가 소수성기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수성기랑 소수성기가 경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쟁을 할 때 요 친수성기의 OH가 물과 굉장히 좀 친한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왜냐면은 여러분들 물 분자 구조를 봐도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물 분자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수소에 OH가 붙어 있는 구조. 그러니까 물 자체도 이 OH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끼리 서로 간에 잘 결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OH 구조가 있으면 굉장히 물과 친한 거야.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얘네들 다 OH가 이렇게 하나씩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OH가 하나씩 붙었는데 앞에 보면은 친수성기 부분들이 점점 분자량이 커지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 보세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정도까지는 물에 거의 무한대로 용해가 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얘네들이 각각 OH가 하나씩 붙어있는 상태에서 약간 좀 이제 소수성기 부분의 분자량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친수성기 부분이 월등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거의 무한대로 용해가 돼버립니다. 그냥 잘 섞여버려요. 그래도 에탄올 물에 잘 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점점 분자량이 커지는 에탄올들을 알코올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은 점점 물에 대는 용해도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로 용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녹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용해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점점 소수성기 부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여기로 와서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카복실기 구조에도 사실은 OH 구조가 있어요. OH 구조가 있기 때문에 물에 용해가 잘 됩니다. 오죽했으면은 요거 아세트산 물에 잘 녹잖아. 녹기는 녹는데 이온화가 적게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약산성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찌됐건 OH 구조가 있으니까 물에 용해는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 이 분자량이 얼마만큼 크냐 작냐에 따라서 저 자체인 아미노산이 물에 잘 용해가 될 수도 있고 용해가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성 상태에도 일단은 녹아 들어갈 수는 있어요. 중성 상태에는 녹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 얼마만큼 저 친수성기 부분과 소수성기 부분이 강하냐에 따라서 잘 녹고 안 녹고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쪽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 중성 상태의 어떤 물 같은 용해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저 각각의 아미노산들을 염기성 용액이나 산성 용액에 넣었을 때 과연 쟤네들이 용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들을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케이? 자, 예를 들어 저 아미노산을 산성 용액에다가 넣었다고 칩시다. 산성 용액에다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산성 용액이면은 그 자체에 뭐가 많은 거예요? 수소이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슨 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수소이온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그랬을 때 이 산성 용액에서는 아미노산이 어떻게 구조가 바뀌느냐 보세요. 원래는 알킬이 있고요, 엿사슬 있고요, COOH, 그 다음에 여기 NHH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변에 산성 용액은 수소이온들이 많죠. 그러면은 이때 수소이온들이 이렇게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이때 요 질소 있죠. 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수소이온이 돌아다니네? 그러니까 내가 빌려줘야지 하면서 얘한테 일방적으로 이 수소이온을 공유를 해준단 말이에요. 수소이온에게 전자쌍을 공유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수소가 이렇게 딱 달라붙겠죠. 됐나요? 근데 요게 수소가 원래 이온 상태였잖아? 맞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달라붙게 되면은 요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 말인즉슨 아까 우리 요 아미노기가 어떤 성질을 띠고 있다? 염기성을 띠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산성 용액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염기성 구조인 아미노기가 바로 이 산성과 중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중화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용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가 이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염기성 부분이 뭘 붙잡아? 수소를 붙잡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이온으로 플러스의 전하량을 띠게 되는 이런 구조로 바뀌면서 바로 요 아미노산이 산성 용액에 용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럼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기성은 뭐가 많아요? OH-가 많죠? 그러니까 자, 아미노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에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 C, O, O, H 카복실기 있죠? 근데 이게 산성이라며. 맞지? 이게 왜 산성이 되는 거냐면은 요거 다시 이온화 시켜보면은
CH3COO 마이너스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부분이 탈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탈락을 하면서 수소 이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성을 띠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염기성에 들어가면 뭐가 많아? OH가 많지. 그러니까 내가 수소 이온 떨어뜨려 줄게. 수소 이온을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주변에 있는 수산화 이온과 뭘 하게 되는 걸까요? 중화 반응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이 탈락하고 나면은 요 구조가 뭘로 바뀌는 거죠? 마이너스 구조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겠죠. 그지? 이러면서 역시 염기성 용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염기성 용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미노산의 양쪽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산성 용액에도 용해가 잘 되고 염기성 용액에도 용해가 잘 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어떤 산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요, 산성 물질 염기성 용액의 용해가 굉장히 잘 됩니다. 왜? 중화 반응을 하니까. 반대로 염기성 물질이라면요, 산성 용액에 굉장히 용해가 잘 돼요. 중화 반응을 하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물질들은 산성, 중성, 염기성 이 세 개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성 물질이면은 염기성 용액에 잘 용해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염기성이면은 산성 용액에 용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되는데 지금 아미노산은 분자 구조 내에 산성과 염기성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산성에도 용해가 잘 되고 염기성에도 용해가 잘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얘네들 물 같은 중성에도 용해가 될 거 아니에요. 중성에 용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 탄소, 알킬기, 수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원래 구조인 저 카복실기랑 그 다음에 염기성 구조인 아미노기 얘네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용해가 되면 얘 이온화가 돼야 되거든.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얘가 수소이온 내놓을 거야. 그러면은 자 이쪽은 COO 마이너스 구조로 바뀌겠죠. 그지? 그럼 수소이온이 밖에 덜렁덜렁 돌아다니고 있으면 얘 산성이 돼버리잖아.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아미노기가 그 수소이온을 다시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NH3 플러스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구조가. 오케이? 쉽게 말해서 얘가 수소이온을 이쪽으로 넘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나오는 수소이온을 모두 얘가 붙잡아 버리니까 중성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아미노산들이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분자 구조가 달라지면서 용해가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분자 구조를 보고 저게 지금 어디에 용해가 된 건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세 가지 모두 용액에서 분자 구조가 다르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계속해서 206쪽 아래 부분 보시면은 핵산 나와 있죠? 그지? 자, 핵산 앞에 좀 볼까요? 아우, 생명공학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긋지긋하게 보는 거죠. 핵산. 그지? 핵산 유전물질입니다. 유전물질. 이게 이제 영어로는 핵산이라 가지고 원래 이게 NA거든요. NA. 그런데 이게 이제 핵산이 두 종류가 있는 거지. 두 종류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DNA랑 RNA.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이때 DNA와 RNA의 기본 단위는 동일하죠.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 타이드. 그랬을 때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각각 인산, 당, 염기가 1:1:1의 비율로 각각 결합되어 있죠. DNA든 RNA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때 1:1:1의 비율로 존재한다는 것은 덩어리 자체가 한 개 이렇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둘 다 뉴클레오타이드긴 한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이때 DNA는 인산과 함께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염기들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가져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런 녀석들이 쭉 결합을 해서 이중 나선 구조를 만들어낼 때가 DNA라고 표현합니다. RNA도 인산을 가지는데 이때 가지고 있는 당은요, 리보스죠. 리보스라고 하는 당을 가지고, 그리고 염기로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이렇게 해서 역시 4가지의 염기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계시는 구조에서는 어찌됐건 얘네들이 뭐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뭐 어떤 생명공학적인 내용에서 뭘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분자 구조가 중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서 DNA나 RNA 중에 차이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당 구조가 달라요. 근데 당은 둘 다 5탄당입니다. 5탄당이고 염기의 종류 중에서는 지금 현재 요게 다르죠. 요게 다르지만 여러분들 저 염기들의 구조를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어찌됐건 이런 식의 2가지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인산 나와 있죠. 자, 인산은 DNA와 RNA가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당입니다. 자, 보면은 H3PO4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H3PO4. 이게 이제 인산입니다. 실제로 얘 이온화 시켜보면은요, 3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인산 3가 음이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소 이온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얘네 인산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정말 중요한 건 인산의 루이스 구조식. 그러니까 바로 여기 붙어 있는 인산이 실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밑에 보시면은 인산 구조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인산은 중심 원자가 인이에요. 인이 이렇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원자가 전자 몇 개? 5개. 맞죠? 원자가 전자가 5개거든요. 그랬을 때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개란 말이죠. 그러면은 얘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자를 3개만 얻어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각 따로따로 있는 전자들이 공유결합을 할 거거든요. 이때 그 공유결합을 하는 게 바로 산소와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각각 공유결합을 해주는 겁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 공유결합. 됐죠? 그러면 옥텟 규칙은 만족하는데 문제는 이 녀석이 또 다른 산소 하나랑 이중결합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해야 되는 공유결합 1번, 2번, 3번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2개를 더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인산 구조만 봤을 때, 인의 구조만 봤을 때 인은 결과적으로 공유전자쌍을 5개를 가져버리는 구조가 돼버리니까 옥텟 규칙에 해당하는 전자 8개를 넘어버려버리죠. 10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확장된 옥텟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뭐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사이언스 디저트의 옥텟 규칙과 확장된 옥텟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을 그냥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구조에도 또 하나 이제 확장된 옥텟 구조가 좀 나와 있어요. 질소가 원래는 지금 현재 산소 3개를 붙잡고 수소 하나를 더 붙잡고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나와 있는데 주로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봐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원래는 3번 결합해야 되는데 5번 결합하고 있으니까 저거 확장된 옥텟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밑으로 내려가시면 당 나와 있죠, 당. 앞서 이야기했던 DNA는 무슨 당?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RNA는 무슨 당? 리보스. 근데 둘 다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당이에요. 탄소가 5개로 이루어진 당이기 때문에 5탄당인데 저 이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앞에 디옥시라는 말이 옥시, 산소가 D, 하나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RNA가 가지고 있는 당인 리보스에 비해서 DNA가 가지고 있는 당은 산소 하나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산소 하나 부족하다 해서 디옥시 리보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밑에 보면은 분자 구조 2개 나와 있죠. 그제? 분자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 참고로 여기까지 알아두면은 좋긴 할 겁니다. 저 5탄당이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화수소 생각해 봤을 때 탄소 5개면 오각형의 구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각형 구조를 딱 그려주면은 각각의 꼭지점이 이제 탄소가 있어야 되는 구조가 될 텐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저 5탄당 구조는요. 여기에 산소가 껴 있어요. 산소가.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 부분에 탄소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손이 하나가 더 뻗어져 가지고 여기에 이제 또 탄소 구조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 구조입니다.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구조가 지금 현재 리보스든 디옥시리보스든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리보스에 비해서 디옥시리보스가 산소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산소 하나만 부족한 것. 오케이? 이때 이렇게 당구조가 5개가 있는 구조인데 다만 꼭지점 하나에는 산소가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셔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DNA의 구조에서 염기 부분 뒷장으로 넘어가면 208쪽에 염기 4가지 있죠?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분자 구조 알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생명공학 2를 배우게 된다면은 그때는 예를 들어서 아데닌, 구아닌 같은 경우와 사이토신, 티민 얘네들을 구별하기도 하거든요. 오케이? 아데닌과 구아닌은 보면은 고리가 2개가 달려있는 구조예요. 커다란 녀석이죠. 퓨린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C와 T 또는 우라실 얘네들은 고리가 하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을 피리미딘 계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얘네 둘은 퓨린 계열, 얘네들은 피리미딘 계열 이렇게 해서 각각 2개를 구별하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상보적 결합을 하죠. 상보적 결합을 하면은 아데닌과 티민 또는 아데닌과 유라실이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결합하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퓨린 계열과 하나의 피리미딘 계열이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거랑 작은 거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결합하든지 간에 결합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게 되죠. 근데 뭐 거기까지는 알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이걸 보고 이거 구아닌이다, 아데닌이다 이렇게 구별할 필요조차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염기가 그냥 4종류가 있구나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 DNA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이런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쭉 연결이 되면서 긴 사슬을 만들어냈을 때 그 긴 사슬을 우리가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하게 되고 그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사슬이 2가닥이 서로 간에 꼬여 있을 때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중 나선 구조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당을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산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염기를 이렇게 그렸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가 이렇게 오죠. 이렇게 오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긴 사슬 하나를 만들게 될 거고 또 맞은편에도 동일하게 사슬들을 만들어냈을 때 서로 마주보는 부분에 뭘 내놓는다? 염기들을 각각 배열을 시킨다. 됐습니까?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 여기에 아데닌이 있으면 여기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티민이 와야 된다.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 구아닌이 와 있으면은 사이토신이 와야 된다. 사이토신이 와 있으면은 구아닌이 와야 된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티민이 와 있으면은 무조건 아데닌이 와야 된다. 이런 식의 상보적 결합을 해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때 하나의 긴 사슬들을 만들어낼 때 그 사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합들은 싹 다 공유결합입니다. 공유결합. 오케이? 그런데 이때 이제 염기들끼리 배열될 때는요,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2번,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3번의 결합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결합은 수소 결합이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생명공학을 자세하게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나중 이야기고요. 나중 이야기. 오케이? 뭐 생명공학에 대한 저걸 자세하게 배우면 생명공학에서 할 이야기고요. 화학에서는 이 안에 어떤 결합들이 있는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아까 우리 이렇게 당구조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때 요 각각의 탄소들이 있는데 요 끝에 있는 요 탄소 있죠? 요 탄소랑 염기가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 있는 탄소에 인산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아까 여기에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맞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랑 또 다른 인산이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원래 탄소의 위치에 따라서 결합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런데 화학원에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심도 있게 다루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만들어낼 때, 자, 간단하게 그림이 이거죠. 뭐 이렇게 생긴 거. 자, 이게 지금 당, 이게 지금 인산, 그리고 여기가 염기 부분이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모든 결합들, 그리고 이 인산이나 당이나 염기를 만들어내는 모든 결합들은 다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그리고 각각 뉴클레오타이드들끼리 연결될 때도, 이때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결합은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염기들끼리 서로 간에 각각 결합을 할 때, 상보적 결합을 할 때는 무슨 결합을 한다? 그렇죠. 수소결합을 한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소결합만으로도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화학원에서는 많이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 내용이 지금 현재 208쪽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09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분자 구조에 이중 나선 구조 만들어지는 거 내용 나와 있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페이지 210쪽에 DNA의 복제 과정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읽어보셔도 별 문제가 없는 부분일 거예요. 오케이?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은 생명 속의 화학 부분은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봤던 게 이게 끝이에요. 뭐 DNA 복제 안 필요합니다. 생명과학에서 필요한 거니까. 알겠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것만 쭉쭉 잘 봐두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칠판 정리하고 쉬었다가 뒤쪽에 있는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요. 자, 2점짜리와 3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워낙 문제가 적죠, 수가. 그죠? 자, 2점짜리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고요. 3점짜리 문제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시기 바라요. 자, 그림은 알라닌이 수용액에서 이온화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분자 구조 내에서 지금 현재 기억과 니은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세요. 기억은 아미노기죠. 그 다음에 니은은 카복실기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들이 이온화가 돼서 지금 아미노기가 NH3 플러스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럼 결과적으로 수소이온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죠. 나머지 카복실기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충분히 수소이온이 존재하는 조건, 즉 어떤 용액에 들어갔을 때, 산성 용액에 들어갔을 때 바로 이런 구조가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어봤네요. 먼저 기억은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아미노기는 염기성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수소이온을 붙잡을 수 있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은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작용한다. 자, 우리 산과 염기의 정의에서 아레니우스의 산,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 그 다음에 로울리의 산,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었죠. 아레니우스의 산이라면 수소이온을 내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이라면은 수소이온, 즉 양성자를 주는 물질로 작용을 해야 되고요.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작용하려면은 전자쌍을 받아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니은 부분은 카복실기. 우리 아까 선생님이 이 카복실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아세트산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세트산을 구조를 살펴봤을 때 아세트산은 직접 이온화가 돼서 아세트산 이온하고, 그지? 수소이온으로 나눠질 수 있죠. 맞습니까? 수소이온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얘는 무슨 산이야? 아레니우스의 산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CH3COOH가 지금 현재 물과 직접 반응을 한다면요, 이때 아세트산 이온과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는 지금 현재 요 아세트산 자체가 얘한테 뭘 주는 거야? 양성자를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또 산으로 작용하고 얘가 염기로 작용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수소이온을 떨어뜨려주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카복실기는 아레니우스의 산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맞는 말이죠. 디귿에
디귿의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진다. 자, 원래 기존 구조는 이런 구조였습니다. 질소가 있고 수소 이렇게 붙잡혀 있는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구조가 어떻게 바뀝니까? 질소, 수소 이렇게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구조가 뭐가 되는 거지?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때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옳은 것은 니은만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답을 2번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2번에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구안인과 사이토신 상보적 결합하죠. 그러면서 3번의 수소 결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점선이 바로 지금 현재 수소 결합이죠.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거.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 3개의 수소 결합이 있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에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수소는 모두 질소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보시면은요, 수소 결합할 때 누구랑 수소 결합하는지 보세요. 오케이? 이때 수소 결합은요, 분자 구조 내에 수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소가 주변에 전기 음성도가 큰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결합하는 구조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플로린과도 결합할 수 있고 산소와도 결합할 수 있고 질소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소 결합 보세요. 질소와 결합하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가운데 있는 거. 맞지? 위아래에는 각각 뭐와 결합되어 있죠? 산소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수소는 모두 질소와 공유 결합한다? 틀린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디귿,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수소 원자수는 사이토신이 구안인보다 더 많다. 왼쪽에 있는 게 구안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사이토신이에요. 구안인 쪽에 있는 수소는 몇 개가 지금 현재 수소 결합에 참여하고 있죠? 2개 참여하고 있죠.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이토신은요, 몇 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많아요? 구안인 쪽이 더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디귿 틀린 말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을 기억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니은이 맞다고요?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의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수소는 모두 질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다. 지금 수소 결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수소가 누구랑 결합되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 지금 옆에 보니까 다 뭐랑 결합되어 있어요? 질소와 이렇게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는 말이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결합을 물어봤으니까 수소 결합을 찾으면 안 되죠. 여기를 찾으면 안 되겠군요. 그래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니까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으로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와 나는 두 가지 당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다는 DNA의 인산과 당의 결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지금 봤을 때 지금 얘네들은 둘 다 두 가지 당의 구조를 나타냈다 그랬고 오각형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둘 다 이제 뭐다? 오탄당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DNA의 당과 RNA의 당을 보면은 RNA보다 DNA 가지고 있는 당의 산소 개수가 하나 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자, 이때 당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산소가 있고 지금 이렇게 뻗어서 지금 탄소 이렇게 붙잡혀 있잖아.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구조를 보면은 가는 뭐가 붙어 있죠? 가는 H가 붙어 있죠. 보이시나요? 근데 나는 뭐가 붙어 있어요? 나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다? OH가 붙어 있다. 다른 부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한데 지금 가는 H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OH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지금 현재 산소가 하나 더 부족하다는 이야기지. 맞지? 그러니까 가가 디옥시 리보스다. 그리고 나는 뭐다? 리보스다. 그러니까 얘는 뭐에 당? DNA에 당. 그리고 얘는 뭐에 당? RNA에 당.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또 저기 옆에 보니까 기억에는 산소를 지금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랬을 때 설명으로 옳은 것 볼게요. 기억, 가와 나는 탄소 원자의 수는 각각 5개이다. 세 보면 되죠, 뭐. 안 그래? 세 보면 되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씩이죠. 그래서 둘 다 오탄당이고요. 니은에 다에서 인산과 결합한 당의 종류는 나이다. 볼까요? 지금 다에서 인산과 결합한 건데 얘가 다가 뭐라 그랬었어? DNA의 당이라 그랬지?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라 그랬죠? DNA는 뭐예요? 얘죠, 얘. 그치? 디옥시리보스. 맞지?
그러니까 당연히 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말이네요. 디귿에 기억에는 두 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건데 산소가 지금 손 몇 개 뻗고 있어요? 2개 뻗고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옥텟 규칙 만족해야 되니까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을 2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 답을 기억과 디귿 두 가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네, 가에 네.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으로 안 보고 어디요? 여기? 그러니까 가에 오른쪽 위에 OH가 있는데 가의 오른쪽 위에 여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에 지금 OH가 있다.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 네, OH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여기요? 있죠. 2개 있죠. 왜 없겠어? 그러면 왜냐면 여기 손 지금 2개 뻗고 있잖아요. 4개 아니에요. 가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어디가 가에? 기억이구나. 기억이야. 가가 아니라 기억 부분. 다에 있는 기억. 그러니까 여기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 요거. 그지? 문제 똑바로 읽으세요. 이렇게 이런 부분 틀려갖고 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거 지금 디옥시리보스랑 리보스랑 구별하는 거 이해되죠? 그지? 여기만 달라, 여기만 다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산소 하나 부족하면 디옥시리보스, 그 다음에 산소가 더 하나 있으면 리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계속해서 4번으로 가보죠. 가와 나는 두 가지의 아미노산 구조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아미노산은 무조건 화복실기 하나랑 아미노기 하나,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겹사슬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지금 가를 보면은요, 가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있고 지금 현재 손 4개 뻗어서 이쪽에 뭐 가지고 있는 거야? 화복실기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뭐 붙어 있습니까? 수소 붙어 있죠. 그럼 여기에 뭐 붙어야 돼요? 아미노기 붙어야죠. 아미노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요 구조가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지금 CH2, OH 뭐 이런 식의 구조가 붙어 있네요. 그죠? 이름 중요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요거 지금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를 보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손 뻗어서 COH, 그 다음에 NH2, 그 다음에 H 하고 위쪽에 뭐 붙어 있니? CH2에 그 다음에 뭐 붙어 있어요? 이거 붙어 있죠? 이거 뭐죠? 벤젠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벤젠고리가 붙어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아미노산입니다.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기억, 요게 지금 기억, 그 다음에 요게 니은,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디귿, 요게 디귿, 그 다음에 요게 리을,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자, 설명으로 옳은 거 볼게요. 기억은 NH2이다. 맞죠? NH2 맞습니다. 아미노기 해야 돼요. 니은에 디귿의 탄소는 모두 동일 평면에 존재한다. 디귿, 벤젠골이잖아요. 벤젠골이라면은 여기에 있는 탄소들은 모두 다 평면 구조여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이야기네요. 디귿에 니은과 리을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다 동일한데 겹사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종류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 되겠네요. 답을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5번에 DNA와 RNA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죠. 자, 요렇게 하나의 나선이 있으면 또 하나의 나선이 요렇게 존재할 겁니다. 그죠? 안쪽으로 뭐가 배열되어 있다? 염기들이 배열되어 있다. 그죠? 자, 그리고 RNA는 단일 나선이죠. 이렇게 한 가닥의 사슬로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고요. DNA에서 사이토신은 구안인과 결합한다. 그쵸? 무조건 상보적 결합으로 구안인이 와 있으면 무조건 사이토신이 와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아데닌이 와 있으면 티민이 와 있어야 되겠죠. 그지? 티민이 와 있으면 아데닌이 와야 될 거고요. 사이토신이 와 있으면 구안인이 와야 되겠죠. 그러면서 구안인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는 3번의 수소결합,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서는 2번의 수소결합.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DNA가 복제될 때 결합가가 끊어진다. 이중 나선이 풀어져야 되거든요. 이중 나선이 풀어지면서 처음에 요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던 게 풀려요. 오케이? 풀리면서 얘네들이 점점 요런 식의 형태들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수소결합들이 끊어져서 얘네들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각각 여기에 또 하나의 사슬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시 여기서도 상보적 결합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 부분이 딱 끊어지면서 다시 얘네들이
꼬이면서 다시 또 하나의 이중 나선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제되는 과정은 저런 과정을 통해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의 DNA와 RNA 모두 이중 나선 구조인가요? 아니죠. 이중 단일. 그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말. 답은 3번이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6번에 그림 가와 나는 각각 단백질과 DNA의 기본 단위를 구조식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인 아미노산, 그 다음에 나는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죠. 자, 그래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고요. 먼저 기억에 기억과 리을의 질소는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다. 자, 기억과 리을 보세요. 기억, 질소, 비공유 전자쌍 가지고 있어야 되죠. 맞지? 여기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거 여기 비공유 전자쌍 있어야 됩니다. 리을 보세요. 리을은 지금 현재 벤젠고리 같은 부분에 위쪽에 NH2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붙어 있든지 간에 일단은 구조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벤젠고리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지금 N 하고 수소가 2개 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손 2개 뻗어가지고 수소와 수소를 붙잡고 있다. 그럼 질소는 지금 몇 번 결합하고 있다? 3번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니은과 디귿은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작용하려면은 얘가 뭘 내놔야 돼? 양성자를 내놔야 돼. 맞지? 아까 우리 하복실기 산 작용하는 거 확인했었죠. 그 다음에 인산 보세요. 아까 우리 인산도 H3PO4인데 그치? 이온화가 되면은 3개의 수소 이온과 1개의 인산 이온 내놓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게 아레니우스의 산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벌써 이미 수소 이온 내놓을 수 있어. 양성자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두말할 것도 없이 주변에 물 같은 게 있으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수소 이온 줄 수 있겠죠. 양성자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브랜세드 로울리의 산으로 작용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가와 나는 모두 수소 결합을 할 수가 있다. 맞습니까? 맞나요? 가와 나 둘 다 수소 결합할 수 있다? 당연히 나 수소 결합할 수 있죠. 그지? 그럼 가는 수소 결합할 수 있을까요? 가 수소 결합할 수 있을까? 앞에 보세요. 자, 수소 결합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아까 수소 결합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 내의 수소가 주변에 있는 플로린, 산소, 질소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카복실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수소 결합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냐면요. 수소가 있어, 수소가. 알았어? 수소가 그냥 분자 구조 내에 수소가 덜렁덜렁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얘가 무조건 주변에 플로린, 산소, 질소 가지고 있는 분자와 결합한다? 그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수소 결합에 참여하는 이 수소가 플로린, 산소, 질소 등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전기 음성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나 플로린, 산소, 질소가 전기 음성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소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면 무조건 수소에서 전자를 빼앗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자체가 플러스를 띨 수가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주변에 다른 분자의 플로린, 산소, 질소 등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다른 녀석들과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동일한 녀석들과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얘네들은 항상 전기 음성도가 큰 편이니까 전자를 잡아 당겨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하나 대표적인 예를 봅시다. CH3가 있고 COH 이렇게 돼 있는 물질이 있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뭐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런 식의 물질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수소 결합 있어. 수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또 다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있어요. 요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사이에서 요렇게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여기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이거 수소 결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소 결합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랑 직접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랑? 얘네들이랑 플로린, 산소, 질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수소가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 탄소랑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럼 분명히 전자를 빼앗기긴 하지만 수소 결합을 할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어? 이건 수소 결합을 못해. 그런데 우리 아세트산 있죠? 아세트산 COOH 요거 보면은 여기 수소 있잖아. 아세트산이 또 있습니다.
C, O, H, O. 그러면은 자, 요 사이에서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 지금 수소 보세요. 수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산소와 연결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수소가 산소와 연결되어 있죠. 그지? 그러면 이 사이에서는 수소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 분자 내에서 두 분자 내에서 두 번 수소 결합이 돼요. 알겠어? 원래 수소 결합 하나만 있어도 분자 결합 중에서는 굉장히 큰 결합인데 지금 두 번 결합됐거든요.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합체라고 표현합니다. 이합체. 근데 이렇게 이합체가 된 녀석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수소 결합이 돼 있다 보니까 도리어 분자들이 두 개가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서 분자량을 측정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항상 두 개씩 같이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분자량이 두 배씩 측정되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해 구조 내에서도 뭐가 있어요? 카복실기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카복실기 수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란 말이야. 알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수소 결합할 수 있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입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답을 옳은 것을 기억, 니은, 디귿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수능 특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능 특강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추가적으로 미래로 문제를 좀 다뤄볼 것이고요. 수능 완성하기 전까지 우리가 기존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계속해서 수능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